네, 거침없이 질주하던 중국 증시 연이은 폭락에 또 폭등까지 계속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원인들 짚어보면서 이 하반기 중국 경제까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금융 전문가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안유화 객원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중국 정부가 어제죠, 이 연금 펀드도 30% 내에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법안을 공개하면서요. 오전장에서 폭락하던 증시가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정부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부양책에 나서고는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락했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 증시가 5,000포인트를 넘으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올해 들어서도 30%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 경제의 이런 기본 펀더멘탈이나 그리고 유동성 대폭 공급이라는 요인보다도 중국 지도부의 개혁, 특히 성장주 그리고 혁신주, 창조기업 등등에 대한 이런 개마주 중심으로 시장이 투기 장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투기 장세 하에서는 유동성 공급 영향이라든가 혹은 정부의 정책 변화 이런 민감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장이 급등량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용 거래가 많았습니다. 신용 거래 중심의 이런 상승장에서는 유동성이나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예를 들면 그리스 위기 같은 이런 하락 팩터가 생기면 바로 시장이 굉장히 취약하면서 반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정적인 소식에 대한 시장의 급격한 하락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을 바라보는 이 전문가들의 전망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글쎄요, 증시가 일시적인 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아니면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올해 말까지 전망해 보면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겁니다. 근데 과정에는 일시적인 하락 장세가 다시 한번 연출될 확률은 없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켜봐야 할 것은 중국 정부의 앞으로 추가로 내보낼 수 있는 정책 카드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기금의 투입이라든가 그리고 금리나 지수율 인하 같은 통화정책 완화라든가 등등의 조치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어느 만큼 이러한 정책 부양책에 반응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양책이라든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은 어제까지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네. 결국 이 하반기 중국 경제가 관건일 텐데요. 다수 전문가들이 L자형 성장세 보일 거다, 7%의 성장률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런 만큼 또 중국 정부 더 강력한 또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반기 중국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3월 양회에서 전반적인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를 7% 좌우, 그러니까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7% 중심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의 특징을 보면 목표 성장률을 정할 때 실행 가능성이 높은 수치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연평균 10%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최근에 와서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반기에 지금 지하철 공사 같은 인프라 계획을 발전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화로 55조 원에 달하는 지하철 공사를 전국에 걸쳐 200개 넘게 건설하게 되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 7% 정도의 성장률을
보장하는 데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국의 이런 상황들이 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후광통 같은 이런 홍콩을 거친 중국 국내 투자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중국 증시가 워낙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지금 약 1.5조 원 정도가 중국 국내 증시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가 지금 4천 초반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런 기회에 지금 포지션을 늘려가야 될지 아니면 축소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상황일 것 같은데요. 주목할 것은 그동안 테마주 중심, 특히 성장주 핵심 기업 중심으로 이미 굉장히 과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포지션을 늘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신에 반대로 중국 그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이라든가 그리고 관련 그러니까 인터넷 플러스 중심, 중국 제도 2025 중심의 이런 그 중국 정부가 앞으로 중장기로 그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목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 또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면서 중국 정부가 그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 기업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될지 중국 경제 연관지어서 조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안유화 객원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